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늘 만나던 이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이에요. 그냥 건망증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뱃살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듯이 치매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우리 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치매의 거의 절반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무료니까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치매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 기능을 점수로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뇌 기능이 100점이라고 치면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75점 아래로 내려가면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고 60점 아래로 떨어지면 치매라고 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줄로 쭉 이어진 과정이라는 겁니다. 계단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처럼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말이 막힌다거나 약속을 자주 까먹는다거나 돈 계산이 헷갈린다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뇌는 30살만 넘어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빠른 계산 능력이나 반응 속도 같은 건 젊었을 때만큼 안 나오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유동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순발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게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나 판단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80대인데도 정말 또렷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한다고요.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배우고 유튜브 보는 법 배우고 심지어 요즘은 영어 공부까지 하신대요. 바로 이겁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치매는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혈압 관리 잘하세요. 혈당 조절하세요. 콜레스테롤 신경 쓰세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뇌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관이 깊어요. 뱃살 얘기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뱃살은 그냥 보기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뱃살이 많다는 건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고 이게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뱃살 관리가 곧 뇌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2024년 7월에 발표된 란셋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를 최대 45%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9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약 드시는 거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이따가 술 얘기는 따로 자세히 할 텐데 정말 중요해요. 넷째, 대기 오염을 피하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꼭 착용하세요.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고요. 왜냐하면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도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여섯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해요. 일곱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동창회도 나가고 교회나 절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여덟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산책이 도움이 돼요. 이 9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천천히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는 거죠.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뇌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한 식단이 곧 뇌에 좋은 식단입니다. 먼저 혈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혈당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거든요. 특히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히고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당뇨를 20년 넘게 앓으셨어요. 약도 잘 안 드시고 관리도 안 하셨죠? 그분이 최근에 오셨을 때 보니까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드실 때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콩 같은 걸 섞어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빵도 흰 빵보다는 통밀빵이 낫고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단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해요. 이게 반복되면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도 당분이 많거든요. 하루에 사과 1개나 귤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뱃살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뱃살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에요. 특히 내장지방이 문제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까지 공격합니다.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지금 먹는 양의 80%만 드시라고요. 밥 한 공기 드시던 걸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배고프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드시고요. 기름진 음식도 줄이셔야 해요. 삼겹살, 튀김, 전 같은 거 자주 드시면 뱃살이 찌고 혈관이 막혀요. 대신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고 하는 좋은 기름이 많아요.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부 노화와 뇌 노화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뇌도 빨리 늙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와 뇌 모두 산화 스트레스에 약하거든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몸이 녹쓰는 거예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해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이 좋아요.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품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뇌도 보호해줍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양 이렇게요. 견과류도 정말 좋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거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를 닮았잖아요. 정말 뇌에 좋은 음식이에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설탕과 프림을 잔뜩 넣으시면 안 돼요.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를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금 얘기를 할게요.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이게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도 줄이시고요.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처음엔 맛이 없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아까 유동지능 얘기를 했죠. 빠른 계산이나 반응 속도 같은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결정지능,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나 판단력은 다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뇌를 현역 모드로 유지하는 거죠.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80대, 90대가 되어도 정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편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본인을 고생시키세요. 안 해본 요리를 해보고 안 가본 곳을 여행 가고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뇌는 근육과 똑같아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셨으니까 나도 치매에 걸릴 거라고요. 특히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 부모님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시는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고령층,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생 세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내셨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교육도 받으셨고 정보 접근도 훨씬 쉬우시고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세요.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불리는 50대, 60대는 이전 세대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내 미래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술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녁에 소주 한 병 정도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술은 뇌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 술을 많이 드시면 뇌 나이가 12년 정도 빨리 늙어요. 쉽게 말하면 70살인데 뇌는 82년 넘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술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전두엽이라고 판단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술은 이 전두엽을 면도칼로 긁는 것처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오래 드신 분들 보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고 화를 잘 내시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술 드시고 성격이 변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전두엽 손상 때문입니다. 수면제 얘기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졸피뎀이나 메스졸 같은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을 2주 이상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몸은 약에 의존하게 돼서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돼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자면서 걸어다니는 몽유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낮에 활동을 늘리세요. 햇빛을 쬐고 걷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밤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을 피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불안이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수면제보다 중요한 건 낮의 활동입니다. 그럼 치매는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서 인터넷 검사 같은 걸로 자가 진단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국 보건소마다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MMS 검사라고 해서 30점 만점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체크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신경심리검사라고 해서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검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뇌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으로 나오면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정도로 나오면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신호가 온 거예요.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화내지 마시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삶의 질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입니다. 먼저 신체 활동부터 볼까요? 걷기가 가장 좋아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겁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고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춤도 정말 좋아요. 춤은 운동이면서 동시에 뇌를 자극하거든요. 인지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문구를 베껴 쓰는 필사도 좋아요. 악기 연주는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피아노나 기타, 하모니카 같은 거 배워보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고스톱이나 화투, 바둑, 장기 같은 게임도 좋아요. 다만 돈을 걸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재미로만 하세요. 사회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동창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뭐든지 좋아요.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여행 가는 것도 전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외출하는 날이 많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매일 조금씩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편해져서 늙어요.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해야 해요. 안 해본 요리를 해보고 안 가본 동네를 걸어보고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보세요. 뇌는 불편함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불편함이 뇌를 젊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치매 환자보다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80살 할머니가 90살 할아버지를 돌보는 시기죠. 이러다 보면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 보내는 걸 죄책감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양원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요양시설 비용이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돌보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돌보다가 가족 모두 무너지는 것보다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접근해야 해요. 치매가 진행되면 아이처럼 되거든요. 말을 잃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립 능력이 사라져요. 이런 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채는 아이를 대하듯이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최소한의 약으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연명치료에 대한 거예요. 치매가 심하게 진행되면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디까지 치료를 할 것인가?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서양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은 가족끼리 미리 대화를 나눠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는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습관의 병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세요. 이것만으로도 치매의 거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걷고 말하고 웃는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예방입니다. 뇌는 기억보다 습관에 반응해요.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산책을 하든 친구에게 전화를 하든 일기를 쓰든 뭐든 좋아요. 그게 내일의 건강한 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면 100살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